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과학관엽 동물원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먼저 피라루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 들어보셨나요, 혹시? 물고기 이름 아닌가요? 예, 저도 아마존에서는 좀 거대한 무시무시한 녀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 피라루크는 아마존강에 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입니다. 네. 예전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뭐 아마존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또 정글 가는 방송 있잖아요. 이런 네. 방송들에 많이 등장하면서 앵커들처럼 아는 분들이 많아졌죠. 네. 근데 수족관에서도 볼 수 있다면서요? 네, 국내 수족관에도 있어서 저도 이제 피라루크를 만나고 왔는데요. 이 피라루크라는 이름이 현지어로 물고기라는 뜻의 피라와 붉은 열매를 맺는 식물 이름인 아루크의 합성어입니다. 이 클수록 꼬리 끝부터 몸이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얼핏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비늘 틈이 빨간색으로 몸통이 빨간색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화면으로 보는데도 굉장히 크네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루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는 크기가 무려 한 5m 정도, 몸무게가 200kg을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요즘 아마존강에서 발견되는 피라루크는 보통 2.5m 안팎이라고 합니다. 네. 몸무게가 100kg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5m 정도 되는 큰 물고기는 이제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럼? 보통 4~5m까지 나가는 이 피라루크는 지금은 이제 과거에 살던 종으로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낚시협회, 국제낚시협회의 기록으로는 지난 2010년에 에콰도르에서 발견된 몸무게가 154kg 정도의 피라루크가 세계 최대 크기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 조금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2015년에 한 낚시꾼이 태국의 강에 풀어놓은 230kg 정도의 피라루크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예. 크기는 물론 뭐 4m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 물고기가 너무 무거워서 끌어올리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남성 네 분이 들고 있는데요. 네, 네 분 중에 외국분 한 분이신데 도저히 이게 혼자서 끌어올리기는 네, 네. 힘들어 보여요. 전설의 낚시꾼이 들 수 있었는데 자, 어쨌든 뭐 200kg이 넘는 피라루크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덩치에 비해서 글쎄요, 입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작은 편인데 예. 보시면 주걱턱처럼 이렇게 아래턱이 위턱보다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예. 먹이를 먹을 때도 이빨로 씹거나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았다가 열 때 생기는 압력으로 주변에 물과 먹잇감을 한꺼번에 삼켜버립니다. 예.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뭐 곤충이든 어류든 뭐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입이 작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물고기를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라루크가 물고기지만 입으로 또 숨을 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수영 배울 때 음파 하잖아요. 네. 이제 물속에서 하고 있다가 나올 때 파하는데 그러면 이 피라루크도 그렇게 수영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네. 공기를 들이마시고요. 어. 이제 공기를 불에 모아서 불에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불에가 사람의 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피라루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로 호흡을 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수면으로 올라와서 입을 통해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고는 목 뒤에 있는 이제 불에를 통해서 공기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불에는 사람의 폐와 같은 기능하는 폐포가 있어서 공기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뭐 포유류인 고래도 아니고 물 밖에 나와서 공기로 숨을 쉰다고 하니까 좀 신기한데요. 또 방송에서 보니까 이게 피라루크가 커서 먹을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네. 먹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피라루크 고기가 아마존 스테이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맛있나 봐요. 네, 아주 연하고 맛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의 원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이 고기뿐만 아니라 피라루크의 비늘이 또 갑옷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두꺼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라냐의 이빨도 뚫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비늘을 이용해서 연장이나 뭐 머리빗이라든가 구두 주걱 이런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지금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아마존을 대표하는 물고기 하면은 피라루크보다는 피라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영화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이 아마존 하면 피라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그 가장 흔한 네. 이미지의 피라냐가 나오는 영화가 있죠.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저도 저 영화를 봤는데 아무 눈 가리면서 봤어요. 너무 막 잔인한 무서워서, 장면들을 네. 연출해놨던데 이런 것처럼 사나운 물고기 하면은 식인 물고기 이 피라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피라냐라는 이름 자체가 예. 이빨이 있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아래턱이 워낙에 발달하고 이빨이 예리하기 때문에 파충류나 포유류 뭐 말 그대로 가리지 않고 이빨로 뜯어 먹는데요. 예. 영화에서는 이 거대한 돌연변이가 생겼다라는 설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 가장 큰 피라냐 종의 몸 길이는 30cm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때로 덤비기 때문에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동물을 뼈만 남기고 먹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무시무시하네요. 제일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실제 이런 동물 아니라 사람도 공격하는지가 궁금한데 네. 어떻습니까? 이 피라냐가 사실은 상처가 나 있거나 좀 약한 동물을 주로 공격을 합니다. 같은 무리에서도 개체가 좀 약하다 싶으면은 잡아먹기도 하는데요. 네. 사람이 만약에 피가 조금 난다 하면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먼저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딱히 먹잇감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피라냐의 경우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굉장히 소심하고 경계심이 강한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이 아쿠아리스트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평소에는 되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놀라고 잘 도망가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배가 굶주리거나 뭐 자기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는 좀 공격을 하는 성향이 있어서 좀 그럴 때가 조금 위험합니다. 이 잔인하게 보이는 피라냐가 소심하고 좀 잘 도망간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 영화에서 역시 그런 연출된 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물론 공격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죠. 네, 굉장히 좀 독특한 물고기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물고기들이 유독 아마존 지역에 서식하는 특별한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아마존강 자체가 길이가 7,000km 정도에 달합니다. 네. 또 이 유역 면적이 세계 최대 규모고요. 그만큼 또 지류가 많아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강 같은 경우는 보통 pH 7 정도로 중성인데 아마존강은 pH 6.5 정도로 아주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수온도 높은 편이어서요. 수족관에 같은 경우는 보통 25도에서 30도 정도로 온도를 좀 높게 맞춰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조건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만 이렇게 피라루크나 피라냐 같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겠죠. 아마존강이 환경적으로 아주 독특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물고기도 있나요? 이 피라루크나 피라냐만큼 잘 알려진 아마존강의 물고기가 바로 네. 전기뱀장어입니다. 아, 네. 네, 많이들 아실 텐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뱀장어는 실제로 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물고기입니다. 몸 뒤쪽 양 옆구리에 보면 이 2개씩 발전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650에서 850볼트까지 전기를 발생시키는데요. 이 전기로 이제 먹잇감을 위협하거나 상대를 기절시키는 데 씁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전기잖아요. 650V 정도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쿠아리스트들도 이 청소를 할 때 수족관 안에서 찌릿찌릿한 전기를 아이고. 느낀다고 해요. 위험하시겠다. 하지만 이제 야생에서만큼 세지는 네. 않고요. 또 방전이 되면 네. 전압이 떨어지게 돼서 이 전기뱀장어를 잡을 때는 물을 표면을 내리친 다음에 이 아이가 놀라서 방전이 되면 그때 이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들 요령이 있으시네요. 네. 네, 오늘 정말 다양하고 신기한 아마존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